퍼터의 주요한 특성과 피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퍼터 헤드의 로프트를 통상 많이 사용하는 3도와 0도로 나눠서 시스템을 설정을 합니다. 위에 보시는 0도의 로프트를 갖는 이러한 퍼터 페이스면은 시스템을 관찰해서 모델링하기 위해 가상의 직각 퍼터면을 설정한 것입니다. 아래 보이는 3도짜리 로프트를 갖는 퍼터면은 시판되는 일반적인 퍼터에 적용되는 각도입니다. 퍼터 헤드가 볼과 정렬됐을 때 볼의 중심선이 페이스 면하고 만나는 지점을 붉은색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실제로 퍼터 페이스가 공을 때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도짜리 로프트를 갖는 페이스는 볼의 중심선이 페이스면과 만나는 지점과 실제로 볼이 페이스면과 접촉하는 지점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3도짜리 로프트를 갖는 퍼터면에서는 볼의 중심선이 페이스와 만나는 지점과 페이스가 볼과 접촉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이 두 지점을 붉은색과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을 지난 지점에 보시면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에 있는 90도짜리 로프트가 0도짜리 로프트를 갖는 90도 페이스면은 화살표가 좀 굵고 크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도짜리 로프트를 갖는 페이스에 해당하는 화살표는 두 개이고, 하나는 위쪽 방향으로 사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하나는 볼의 중심선 방향을 따라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화살표의 크기가 위의 것은 크고 아래 것은 두 개를 합해야 같아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이 페이스면을 떠나서 임팩 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준 그림입니다. 먼저 로프트 제로 페이스면을 갖는 90도 퍼터의 경우에는 옆방향으로 미는 힘 하나밖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공이 구르지 않고 밀리는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상대적으로 3도짜리 로프트를 갖는 페이스면과 컨택한 볼은 구르지 않고 밀리는 거리가 0도짜리보다는 짧아지고 구름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페이스가 3도 정도의 로프트를 갖는 것이 볼이 빠르게 구르기 시작해서 자기 궤도를 찾아가는 그런 쪽에 유리하게 되고요. 그 위에서 보시는 그 큰 화살표에 의해서 먼 거리를 밀리는 볼의 경우에는 마찰 저항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름 저항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공이 받는 힘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90도짜리 페이스를 갖는 0도 로프트의 그 퍼터를 사용할 때는 좀 더 세게 공을 때려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3도짜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많이 구를 수 있게 그런 고려를 퍼팅 시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동영상은 초당 960프레임을 찍는 초고속 촬영 영상입니다. 퍼터 헤드가 볼에 접근하고 있고, 헤드하고 볼의 임팩트가 일어나는 순간 볼이 구르지 않고 밀리다가 시간이 경과한 후에 구르기 시작합니다. 퍼터 로프트가 토에 미치는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인데요. 굳이 토라고 표현한 것은 퍼터 중심선에서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대로 그냥 퍼터 로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퍼터 로프트가 높아지게 되면은, 즉 3도, 5도 이렇게 볼을 때릴 때 페이스면이 오르막 경사를 따라서 배치된 것과 같이 거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은 퍼터면 안쪽으로 좀 더 많은 스핀이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경사면에서 퍼팅을 하는 게 아니라 평지에서 퍼터 로프트가 높아지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회전력이 생기는 이유는 플레이어의 퍼팅 시 스윙이 완전히 직선이 아닌 경우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은
이런 경우에 중심선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동적 안정성이 상실된 상태로 페이스면 기준 왼쪽으로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퍼터 로프트는 적당한 수준의 각도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갖는 퍼터를 피팅하는 방법은 대략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 변화를 주는 방법이고요. 뭐 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긴 걸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2가지 정도 방법이 있고요. 샤프트 강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인데요. 같은 스틸 샤프트라고 하더라도 강도가 높은 샤프트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샤프트를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뭐 하단과 상단이 각각 다른 재질로 되어 있고 둘 사이가 에폭시에 의해서 고정되는 그런 형태의 진동수가 다른 재질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동수를 억제하고 스테빌리티를 좀 높이는 그런 종류의 샤프트를 사용해서 퍼터를 피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제 오래된 경우에는 퍼터 페이스를 밀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불균질한 면을 고르게 다듬질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그립의 변경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카운터 힐 샤프트의 적용인데요. 보통은 이제 위에 4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 5번째 방법은 많이 낯선 방법이라서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퍼터들이 이렇게 샤프트 지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요. 맨 앞쪽부터 토가 무거운 퍼터들이 쭉 나열이 되고 점점 토 헤비가 완화가 되다가 이제 페이스 밸런스라고 해서 페이스맨이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형태의 그 퍼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힐 쪽이 무거워지는 그런 퍼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자기가 어떤 스윙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토 쪽에 하중이 많이 가는 게 얼마나 많이 가는가 또는 많이 가는 게 필요한가를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현재의 퍼터 사용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맨 끝에 보시는 그 CHP라고 표시되어 있는 퍼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샤프트가 꽂혀 있는 위치가 힐이 아니고 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퍼터를 제작하게 되면 샤프트 입장에서 볼 때는 퍼터의 힐 부분이 토 부분보다 훨씬 무거워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가 아주 무거운 퍼터들은 퍼팅 시에 스윙 아크가 큰 플레이어들이 사용을 해서 토가 지연돼서 들어오게 해서 볼을 터치할 때 페이스가 스퀘어가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CHP 퍼터는 정반대 개념이 되는 거죠. 페이스면이 어떻게 정렬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삽입한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CHP 퍼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힐 쪽이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 위쪽에 있는 2개는 사실은 토 쪽으로 기울었는지 힐 쪽으로 기울었는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카운터 힐 퍼터하고 2개가 힐이 무거운지 잘 확인이 안 된다는 그런 표시를 했고요.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평면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서 3번째 퍼터는 거의 그 페이스 밸런스 모델이 되고요. 오른쪽에서 2번째 퍼터는 이제 힐이 헤비가 되는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힐이 매우 무거운 CHP 퍼터가 맨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카운터 힐 퍼터를 모델링을 하면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원 안에 샤프트가 토 부분에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핸들을 기준으로 볼 때는 맨 오른쪽에 보시는 그 라이 앵글이 카운터 힐 퍼터 쪽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퍼터를 어드레스하는 방법으로 퍼팅을 하게 되면 이제 공이 안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런 현상이 생기는 라이각을 잘못 잡아서 공이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이제 어드레스 때 얼마든지 교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구조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지금 샤프트가 꽂혀 있는 위치부터 토 위치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가 전부 다 모멘트 8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중심으로부터 페이스면의 중심으로부터 토까지 거리는 추가적인 모멘트 8이 되고,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카운터 힐 퍼터 같은 경우에는 꽂혀 있는 지점이 제일 멀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생기는 힐 부분이죠. 무게에 의해서 생기는 관성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관성 모멘트를 감해주는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퀘어를 유지하기가 좀 더 용이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퍼터에 적용되는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그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토 부분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때 그 자세를 임팩트에 그대로 재현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공은 안쪽으로 돌아서 흘러나가게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이제 스퀘어로 잘 어드레스가 된 카운터 힐 퍼터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로 어드레스하고 스퀘어로 임팩하게 되면 그 토가 회전이 지연되는 데 따른 불리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구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수한 면이 있는 퍼터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하얀색 막대기가 거리를 카운팅하는 장비고요. 그리고 볼을 놓고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노란색 부분이 들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들리게 되면은 공은 안쪽으로 흐를 것이 예상이 되고, 실제로 여러 번 퍼팅을 해봤습니다만 3m 퍼팅에서 계속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라이각을 세워서 3m 퍼팅을 했고 볼 터치 이후에 아주 우수한 직직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퍼터 헤드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매우 좋았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가 보유하고 있는 퍼터로 공이 계속 안쪽으로 흐르고 이제 컵에 공이 안 들어갈 때는 이 힐 헤비 퍼터를 지금처럼 카운터 힐 헤비 퍼터가 아닌 일반적인 힐 헤비 퍼터를 시타를 하셔서 본인 스윙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볼 구질이 바뀐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은 카운터 힐 퍼터를 장착해서 피팅을 한번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진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